적으로 이 마이웨일리스 랩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기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마지막에 영양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보셨나요? 위험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소? 네. 보셨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또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 분께서 빨간불이 들어왔어 어느 부분에 그 빨간불을 어떻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어떤 생활 습관을 전달해야 될지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영양소를 연결짓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웰스랩이라는 것은 건강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객관적인 소비자 또 파트너분들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된 정보 또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분에게 적합한 영양소를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가지의 건강 신호등으로 지금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준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어떤 지수라고 앞 시간에 들으셨나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네, 하재승 무슨 사람은요.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뒷부분에 각각의 지수별로 몇 가지 특징적인 연결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6가지 신호등 중에서 저는 이 3가지 신호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리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항상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우리 신체 내에서 얼마나 유해산소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 세포가 내가 대사할 때만 나오는 이 유해산소를 잘 막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해당되는 항목이 가장 많습니다. 왜? 우리 신체 내 모든 세포에서는 유해산소가 발생되고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어떤 지수일까요? 만성질환 대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쉽게 우리 파트너분들 또 소비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먹는 것과 나가는 것에 그렇죠. 먹는 것. 우리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섭취하는 어떤 에너지원을 내 몸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에너지원을 쌓아두고 있는지 만약에 계속적으로 쌓아두게 되면 항모가 터지겠죠. 외형적으로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나 대사증 부분이 발생한 이후에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만성질환과 연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기본적으로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균형이 맞는지 어느 정도의 체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서 우리가 운동 능력까지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핵심 지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마이웰리스랩은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가이드를 적절하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이웰리스랩의 백미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관리해야 될 영역이라는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분들의 개인적인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색깔이 표시가 되게 되죠. 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위험요인. 예컨대 어떤 부분이 수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럼 당연히 수면 건강에 문제가 도드라지게 되겠죠. 근데 마이웰리스랩의 가치는 이 표면에 올라가 있는 수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확대가 당연히 되지 않겠죠. 리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왜 수면 문제가 건강이 빨간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언제 갑자기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 단계에서 완벽한 관리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이웰리스 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수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런 수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추천해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관리 방법이고요. 좀 더 가치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면 건강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 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뒤에 배경으로 아주 작게 써 있는 원인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영양소를 추천해 줄 수 있을 때 마이웰리스 랩을 120%, 130%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리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연계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스터디를 해서 리더 여러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 마이웰리스 랩을 제품 전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리겠고요. 자, 그럼 건강 결과가 나왔어. 어떠한 항목을 볼 수 있어?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영양소를 제시할 수 있어?를 보게 되면 일단 인체생리 네트워크 건강 영역은 다음과 같은 영역입니다. 신경계, 소화, 대사계, 비혼, 생식계 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영역 중에서 총 24가지 영역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 신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단계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어찌 보면 기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마이웰리스 랩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석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텝 2 같은 경우는 1진구한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맞춤 영양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제품을 권장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연결점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양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죠. 종합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오메가3 식물 영양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현대인들에게 반려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오메가3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메가3 정보를 전달해 드릴 때 얘기 드리는 게 반려 영양소를 선택하실 때, 반려자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반려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굉장히 많은 게 생각이 드세요. 잘못 말하면 왠지 모르게 말하고 싶은 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려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3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성이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뉴트라이트 오메가3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반려자로서 평생 섭취하는 그 영양소 조금의 하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전성을 먼저 따지신 다음에 기능성에 대해서 흡수율이 높은 그런 오메가3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따로 얘기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4가지 비타민과 10종의 무기질 그리고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에서 보원료로 얻어지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항산화를 통해서 제품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아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밑단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건강기초증 3대 요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반영하고 싶어. 근데 너무 복잡한 건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1단계 제품들이에요. WX가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노화 억제 분석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고 싶어 라고 하신 분은
비타민 C를 추가적으로 권장을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시 방법이겠죠. 만성질환 억제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점수가 낮아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기본 1단계 제품과 더불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1단계 제품과 더불어서 이 제품들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게 2단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안이고 또 이런 분도 계시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가 동시에 문제가 있어 좀 더 상승 효과를 기대하면서 내 몸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하지만 간단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의 기본 제품 또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의 기본 제품과 더불어서 코큐텐과 릴프시스 추출물을 권장을 해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선상 안에서 자신의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모든 분석 지수에 빨간색으로 들어왔어 라고 하시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영양소와 각각의 메인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 주신다면 보다 가치 있게 우리 몸을 또 파트너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안입니다.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마이웨리스랩의 백미라고 얘기를 하죠. 공부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연결성 사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체 중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맞춤 영양 성분과 원료를 제시해 드립니다. 굉장히 복잡한 선들이 있습니다. 늘상 얘기 드리지만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올라와 있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웰리스랩은 그런 이유 때문에 표면상에 올라와 있는 문제와 더불어서 그 문제의 원인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석 지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연결의 고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의 연결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체의 모든 건강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유독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어떠한 항목에 특히나 신경 써야 될까?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산화 스트레스 지수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함께하고 계신 파트너분들 또는 내가 또 소비자분들께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면 잠재적으로 어찌 본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건강상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에서 위쪽은 모르겠고 아래쪽에서 문제가 있어, 노화 건강에 문제, 눈 건강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거꾸로 올라가 보면 항산화에 문제가 있는 거고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좌우도 가든 모든 것을 연결선상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영양소들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게 마이웰리스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서 어찌 보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항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신체 내 세포가 대사를 하게 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대사를 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죠. 이 대사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분비하는 안 좋은 물질을 우리가 유해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해산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또는 효소들을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항산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해산소를 어떻게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산소 언제 많이 발생할까요? 스트레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앞서 제가 다음 제 얼굴이 나오니까 밥 먹는 시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배고픈 걸 호소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점심시간은 좀 더 늦추고. 네? 다시. 숨을 쉬거나 밥을 먹거나 모든 에너지 대사에서 기본적으로 분비가 되는 것,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유해산소, 활성산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속화를 막는 데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얼마나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해산소를 막는 요소를 우리가 황산화제라고 얘기 드렸는데, 황산화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를 우리가 1차 방어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세포 자체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는 2차 방어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유해산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항산화 효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SOD, GPX, CAT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이런 효소를 신체 내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질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를 우리 신체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될까요? 리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비타민군이 이에 해당이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리더님들은 어떤 영양소를 파트너분들과 소비자분들께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항산화와 연결성 있는 앞서 얘기 드린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유형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영양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항산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분들께, 소비자분들께 어떤 영양소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기까지는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지만, 그 이후 단계가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영양소를 권장해야 돼? 하나하나의 영양소의 특징에 대해서 복기해 보시면 되겠죠. 비타민C라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요? 비타민C. 가장 강력한 또 안전한 항산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수용성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E를 재생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카로티노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훌륭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능력도 가지고 있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항산화 영양소일까요? 눈, 피부,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라는 항산화 영양소는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비타민 E.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질의 산화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혈중의 지질이 과산화 지질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또한 뇌 건강과 신경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E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우리 소비자가 내 파트너분이 빨간색의 항산화 부분에 들어왔을 때 그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좀 더 적합한 영양소를 권장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내가 관리하는 파트너분은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비타민C 또 WX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영양소 권장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눈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돼 라고 하신다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베타카로틴, 프로비타민 A가 좀 더 적합한 항산화 영양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산화에 또 한 분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혈중과 관련된, 혈중 지질과 관련된 있는, 혈행과 관련된 있는 부분에 고민이 많아 라고 하신다면, 그분에게 좀 더 적합한 영양소는 당연히 비타민 E가 될 수가 있겠죠. 마이오 앨리스 랩이 제시하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다 드세요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찍으셔가지고 그 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추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사람이 상당하는 안에 오류율, 그리고 AI가 상담하는 안에 오류율,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오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정밀도죠. 사람이 정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AI와 인간이 함께 했을 때의 정보 전달률, 성공률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류율이 낮다라는 거죠. 마일 앨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와 훌륭한 AI 모델링을 활용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마일 앨리스 랩을 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리더 여러분들이고요. 그 리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주실 때 그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간다면 항산화에 문제가 있을 때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까지도 집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더라.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항산화에 문제가 있으면 앞서 얘기드렸듯이 비타민 E라는 영양소를 얘기해드렸듯이 당연하게도 그렇다면 항산화 건강과 더불어서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 항산화 그럼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간 건강이라는 부분입니다. 함께 연결해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해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데이터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영역에 맞는 요소들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간.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 기본적으로 간의 기능은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피로감이 증가된다라고 또 해독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 인자들을 적절하게 변화시켜주는 요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가 대사를 일으키게 되면 수포옥사이드라는 유해산소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생성되게 돼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한 번쯤 다 써보셨죠? 언제 써보셨나요? 이게 상처 났을 때 과산화수소 막 부글부글 막 끊잖아요. 그 과산화수소, 독성을 가지고 있는 과산화수소가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과산화수소를 적절한 물질로 전환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자가 SOD라는 항산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런 과정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야? 바로 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작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의 해독작용이라고 하면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술뿐이 없습니다. 근데 술 외에도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체중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체중 관리에 있어서 핵심은 담집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담집산이라는 것은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지방 흡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이 담집산을 만들어내는 곳 역시도 바로 간이죠. 빌리루빈이라는 인자와 색소 성분과 콜레스테롤이 결합했을 때 담집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게 돼요. 왜? 바로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간 밖으로 나와서 발현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만큼 간이라는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또 간과 연계되어 있는 요소들은 과연 어떤 요소들이냐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관리하는 파트너 분께서 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빨간색이 들어왔어.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간 세포를 지켜주는 데 신경 써 주셔야 되지만 연계점에서 함께 관리를 해 주셨을 때 그분의 건강을 좀 더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간의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기능성 원료 중에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는 다음과 같은 올려드립니다. 밀크시스 추출물, 슬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슬리마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ST, ALT 수치를 낮춰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영양소들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드린 밀크시스과 슬리마린 외에도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 글루타티온도 꼭 중요하겠죠. 간에서 아마 활용도가 가장 높을 거예요. 우리가 글루타티온 제품 보게 되면 요즘 필름 형태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필름 형태의 제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흡수? 흡수 속도? 글루타티온은 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로 섭취할 경우에 장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영양소들이 어디로 모여? 간으로 모입니다. 근데 간에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야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어디로 나갈 거야? 나가지 마. 난 여기서만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필름으로 섭취할 경우에 간을 거치지 않고 혈통으로 바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뛰어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필름 제형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글루타티온이라는 아이는 직접적으로 혈중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면서 간세포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훌륭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전통적인 영양소 비타민 C와 E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엘카르니틴, 대사를 통해서 지방간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도 좀 중요한 인자입니다. 간의 부담을 낮춰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자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면 최근 들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연계돼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증식원으로서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나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들은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장에서 블러킹해 주는데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내가 밥을 섭취해, 지방을 섭취해 라고 했을 때 이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들, 특히나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것이 있죠.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끈적끈적한 결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양소들 자신의 몸에 흡착시켜서 장벽과의 접촉을 상대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흡수가 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그 에너지원들을 대사시키는 간의 부담률을 낮출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들은 또 재밌는 게 담집산 앞서 얘기 들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 담집산이 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장으로 흘러내려와서 지방을 잘게 쪼개게 됩니다. 지방의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장벽을 쉽게 얘기해 드리면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잘게 쪼개요. 그런데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들은 그 담집산을 지방과 접촉하기 전에 자신이 다 잡아서 자신의 몸에 흡착시킵니다. 그럼 지방을 섭취하되 그 지방이 흡수가 되지 않겠죠.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담집산이라는 것은 원래 재흡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벽을 타고 흡수가 돼서 다음에 지방이 또 들어오고 또 활용이 되는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담집산의 목덜미를 잡혀서 목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신체 내에서는 담집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간에서는 담집산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때 활용되는 인자가 또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빌리루빈과 콜레스테롤을 활용하게 되죠. 즉 이런 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수준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계선상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영양소입니다. 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디케어 할 때 많이 활용되는 게 식이섬유잖아요. 왜? 포만감을 줘서 다른 음식물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유익균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간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비타민 B군이라는 것은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일부 비타민 B군이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간이 하는 일에 부담률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많이 추천드리죠. 프리미엄급의 비타민 B군 제품, 간 건강 제품 보시잖아요. 그럼 항상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 뿌리 추출물, 단들죠. 어떤 역할을 수행해? 이뇨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간의 기본적인 기능이 신체에 안 좋은 물질을 제거하거나 몸 밖으로 배설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들레 추출물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영양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함께 추천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간 건강과 연계돼서 함께 관리해 주시면 정말 좋은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 다음과 같은 영역에 또 영양소를 추천드린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네, 사진 안 찍으셔도 되죠. 여기 다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추후에 아카데미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영양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 웰스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 찍지 마시고 저희 집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님 저한테 오시자마자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인사드리고 저기 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오지 않을 거죠. 사진 찍는데 방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정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지역 가면 저리 가라는 얘기. 기자회견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속죄하시면 됩니다. 리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복귀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 웰스랩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달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살짝 얹어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는 겁니다. 또 간 건강에 있어서 앞서 얘기 드리지 않았는데요. 혈당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혈당은 모든 대사질환의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성질환을 낮추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체중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체중 조절보다도 더 시발점이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게 바로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체중 조절 이런 기본적인 영양소 함께 섭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서 그 식생활 점수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섭취량을 얼마나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현대인들이 그 식생활을 조절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또 해당 영양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분께서 파트너분께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수에 문제가 됐어. 그럼 어떤 영역의 관리가 필요한 것일까? 다음과 같은 영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지수라는 것은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내가 섭취하는 근원이 얼마나 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지방 그리고 혈당의 조절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연계선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수의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돼. 이 체지방과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게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같이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유형 요소에 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근육이고요. 여기 혈행 그리고 장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내가 체지방 조절에 문제가 있어? 그럼 체지방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영양소를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궁극적으로 체지방 조절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운동 수행 능력과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체지방을 아무리 열심히 조절하더라도 단기간에 체지방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체지방 조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에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얘기드리자면 모든 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수면에 올라와 있는 표면적인 부분만 해결하시면 단기간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노란색 부분도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빨간색 들어와 있는 체지방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죠. 바디키도 이제 진행이 되고 문제가 되면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영양소를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고민이 됩니다. 너무 많아. 어떤 영양소를 제시해야 되느냐. 여기서 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분의 현 상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죠. 이분이 탄수화물을 또 섭취하시는지,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식생활에 좀 선호도가 높으신지 파악하셔야겠죠. 탄수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선호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영양소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다 섭취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가장 기본적인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같은 경우는 혈중으로 들어와 있는 탄수화물이 중성질로 전환되는 과정을 끊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끊어주는 역할. 내 몸에 들어와 있는 탄수화물, 당성분 효과적이죠. 그런데 만일에 그 전에 당이 천천히 들어오도록 하면 어떨까? 또 블로킹 해주면 어떨까?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식이섬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식이섬유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이 추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다면 강낭콩 추출물과 대두가루 추출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낭콩 추출물에는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당이 이당류가 되는 과정을 딱 끊어버립니다.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큰 덩어리의 탄수화물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장벽은 지방과 똑같습니다. 너무 작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끊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끊는 과정을 수행하는 게 바로 효소라는 애. 그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주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대두가루 추출물, 강낭콩 추출물, 그리고 바나바이 추출물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런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어느 정도 블로킹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뿐만 아니라 잉여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체중 조절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요즘에 이 미각 선호도의 현대인들의 미각 선호도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입에서 사르르 녹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잔여물이 남지 않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잔여물이 남지 않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야? 단당류 위주의
식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음식들이 잔여물이 남지 않거든요. 이런 식재료는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강낭콩 추출물과 바나바이 추출물 이런 단당류 위주의 식생활 하시는 분들에겐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줄로 되어 있어,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이게 우리 신체 내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효소라는 것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강낭콩 추출물과 대두바레 추출물 바나바입은 그 고리를 끊어주는 효소들의 기능을 낮춰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단맛 나는 음식, 입에서 녹는 음식들은 이미 다 끊겨져 있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 인자이기 때문에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 그럴 때는 HCL을 좀 더 섭취하는 거, 정량에 맞춰서 권장량만큼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 단맛 나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즉 맛있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약간은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입 안에 이물이 남는 복합당 형태의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했을 때 체중 감량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제시를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키토산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키토산, 동물성 식이섬유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인자입니다. 지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삼겹살의 그 고소한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각인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저쪽 강북에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그 지방의 고소한 향들이 있잖아요. 식사 시간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민망합니다. 네. 이 지방이 담즙산에 의해서 유화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쪼개진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담즙산을 쪼개는 데 있어서, 유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담즙산을 키토산은 자신의 몸에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지방을 블로킹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방을 평소에 즐겨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키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LA도 도움이 많이 되죠. CLA는 키토산이 내 몸에서, 장에서 지방을 어찌 보면 블로킹해 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CLA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체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을 연소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체지방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의 기능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능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필요가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식사 패턴에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영양소를 다 달리해서 추천해 주셨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더불어서 지방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카테고리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함께 관리해 줘야 될 요소들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체지방 빨리 연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단백질, 오메가 추출물, 마그네슘, 비타민 D 추천을 드리고요.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함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늘 분말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늘 분말. 우리 알리신 성분 많이 알고 계시죠? 혈중 지지를 낮추는 콜레스테롤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영양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알리신 성분, 우리가 함유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혈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 혈압을 저하시키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 레닌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이 ACE라는 안지오텐신 전환 컨버팅 효소와 결합하게 되면 안지오텐신 2라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혈압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쫙 올라갑니다. 이럴 때 마늘을 섭취해 주시게 되면 바로 이 과정에 ACE라는 물질의 단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콜레스테롤과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뉴트라이트 아카데미에서 드리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활용을 하시다 보면. 다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영역별로 선택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리더 여러분께서 저희가 교육 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영역들만 24가지 영역에서 몇 가지 추려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혈당, 혈행 쪽에 문제가 일단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당연히 체지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치시게 되면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은 어떤 증상을 느끼시나요? 졸리시죠? 네. 낮에 그렇게 잠이 오게 되면 잠을 못 자는 너무나 당연한 요소겠죠. 또 혈당 스파이크가 친다라는 것은 그냥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파이크라는 거다. 우리 배구에서 스파이크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혈당이 스파이크를 칠 때 누구를 공격하는 걸까? 네? 혈관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혈관. 우리가 혈당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전 단계 당뇨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수가 30대 이상 같은 경우가 전 단계 당뇨와 당뇨 질환을 포함한 사람이 60% 이상이 된다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20대, 30대 같은 경우 전 단계 당뇨의 수준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럼 이 혈당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 실제로 당뇨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어떤 사망률일까요? 혈관 질환입니다. 협심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라는 것은 단지 혈관의 손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가속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1.0이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0.5 몇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리더님 같은 경우는 1.2대가 나오셔가지고 상당히도 웃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데, 그건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버전 1이라고 얘기하죠. 테스트를 진행했던 이전에 마이오 앨리스랩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건강 상태를 우리가 등급을 이렇게 A, B, C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지금 내가 가속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높은 수준으로 점수가 높아. 1.3대. 그게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1.0이야, 1.1이야, 보통이네. 가속노화 조금 있는 거네. 5년 후에는 가속이라는 개념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가장 무서운 게 복리 이자를 문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좋다라고 하더라도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5년과 10년 후에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신체는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있고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노화 속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혈당치가 조금 높아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는 어떤 원료일까? 앞서 몇 번 중독됐던 영양소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죠. 바나나의 추출물과 길이 식이섬유, 크롬, 비타민 B6, 계피 가지 추출물. 발음이 어렵네요. 계지 추출물. 어디 우리 제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계지 가지 추출물. 네? 저도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지? 네. 또 계지 가지 추출물. 계지 추출물이라고 불러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파는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또 너무 많네. 네. 슬리피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부어올려고 포함되어 있죠. 네. 계지가지 추출물. 혈당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함께 관리하면 좋은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입니다. 영양소가 아니라 관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 건강 당연히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에너지에서 특히나 혈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요하겠죠. 저는 이 혈당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많이 얘기 드려요. 섭취량을 줄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예 블로킹하자, 장관 내에서 흡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식품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들어온 영양소를 적절하게 대사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영양소 함께 권장을 해야 됩니다. 코큐텐이 추천량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예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비타민 E를 재생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큐텐이 어디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죠? 세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드리죠.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고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 내 발전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전달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코엔자임 큐테니아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코엔자임 큐테니아 없으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코큐텐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포가 되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코큐텐은 20대 전에는 우리 신체 내에서 정말 흔한 물질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활성도가 높은 연령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쭉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어디서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 드렸죠? 간, 심장, 심장폐. 간, 심장, 심장폐. 우리 신체 내 가장 중요한 4대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게 나이가 들면서 간, 심장, 심장폐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그 신체 기관의 코큐텐의 함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나이가 들어서 코큐텐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대사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능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코큐텐을 얘기할 때 신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항상 얘기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코큐텐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오메가3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 못 받은 애죠. 회사 생활할 때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오메가3라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코큐텐 같은 사람이에요. 왜 코큐텐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떨어질까? 그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의약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엔자임 큐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화장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아직까지도 코엔자임 큐텐은 피부 건강에 아닌데 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 피부의 세포, 진피층에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가 피부에 몰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도 있는데 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